자,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부터 이제 백선 문제 중심으로 갑니다. 저는 수업하면서 쭉 항상 어디서 수업을 하든 이론을 중요시합니다. 문제 기본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제가 33년 동안 강의하면서 항상 지켜온 게 그거예요. 이론을 충분히 해야 된다. 그리고 났을 때 문제는 많이 다루지 않아도 되는데, 여러분이 오늘 백선이잖아요. 백선 문제면 세법 16문항이 출제되는데, 예, 10배에서 하면 160문제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100문제면 충분해. 그러니까 어떤 분 대다수 뭐라고 하냐면, 오프라인에서 지금 학원, 제가 어제도 특강을 하고 지방 가서 특강을 하고 왔는데, 보면, 문제를 보면 이 문제만 다루면 충분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다 하냐고. 충분한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인터넷 온라인에 떠돌아다니는 거 하지 마시고, 유혹돼서 하지 마시고, 딱 선별을 해서 그거 가지고 끝까지 가라. 그러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세법은 13개 이상 맞을 수 있으니까, 예, 여러분 수업하는 데 있어서 이건 근거가 남기 때문에, 예, 허튼 소리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자료는, 나간 자료는요, 원래 제가 다른 오프라인, 여기는 공인모의 취지는 재능기부라고 하는 그런 취지인데, 원래 이론 특강 있죠, 이론 특강을 별도로 일요일 날 7시간 정도 특강을 하고, 그리고 백선은 또 백선대로 문제풀이 별도로 특강을 해요. 이게 오프라인 학원의 커리큘럼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공부하는 게 시간적으로 많이 투자할 수 있는 시간들이 부족한 이 시점이기 때문에 이론하고 문제하고 접목을 시켜서 한꺼번에 수업을 진행한다. 그래서 비록 이 교재가 얇지만 세법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걸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늘 다뤘던 거 실수를 안 하면 된다. 그런 측면으로 가볍게 생각을 하고 가세요. 예, 국가고시 시험인데, 예, 만점에 도전하는 그런 인생을 살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럴 필요가 없다는. 적정선으로 해서 점수만 맞으면 되니까. 그래서 수업은요, 이론 내용 먼저 점검하고 그 단원에 두세 문제씩 이렇게 엄선돼서 되어 있으니까, 물론 수업을 하면서 이 부분은 34회, 33회에 출제됐어도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해서 출제되는 단원이 있고, 또 2, 3년마다 한 번씩 출제되다 보니까 34회, 33회에서 출제됐던 건 35회 시험에서 조금 배제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은 또 언급을 하면서 갈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가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으면 좋은데 분산하면 좀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이론하고요, 그거 하고 나서 뒤에 3페이지인가요? 뒤쪽에 보시면 문제가 별도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론 정리하고 그 다음에 문제,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예, 그러면 물론 문제는 여러분이 집에서 다시 한번 복습한다 생각을 하고, 오늘 수업 끝나고 나서 체크해 보시고 반복적으로 하시고, 여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같이 체크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 수업은 보통 일요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시간, 6시간 정도 수업 분량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에 끝나지 않고 3번에 걸쳐서, 예, 9월 달은 이거 하고, 그리고 10월 달은 동영으로 가고, 이렇게 갈 겁니다. 그 커리큘럼이 제일 효과적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는데, 자, 그럼 갑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나오는데, 이 과세 대상은요 34회에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35회 시험에서는 반복적으로 출제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다. 그래서 가볍게 보는데, 과세 대상 보시면은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임차권이 있어요. 임차권은 반드시 뭐한 거?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만 임대인의 입회하에 매매가 가능해요. 그럼 반대로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예?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양도는 과세 대상인데, 등기가 안 된 것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건물이 뭐하면 완성되면, 공사 중인 건물이 완성이 되면 그 건물과
거기에 딸려있는 뭐까지? 토지까지. 원래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토지 따로 건축물 따로 이렇게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한꺼번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대표적인 게 아파트 당첨권, 그죠? 예. 또는 조합원 입주권, 이런 것이 아파트가 준공되면 건물 토지 같이 취득하는 권리죠. 그런 권리를 부동산 취득하기 전에 중간에 뭐하면? 팔면 과세한다 이거죠. 예, 과세 대상. 다음, 지상권, 전세권은 실질과세 원칙이기 때문에 세법은 등기가 된 지상권이냐 또는 전세권이냐 여부에 관계 없어요. 등기 여부 관계없이 양도하면 과세 대상이 된다. 요거 다음에 요거 혼동되면 안 되죠. 자, 사업에 이용하는 부동산과 사업에 관련된 부동산과 거기 부동산에 대한 권리 한꺼번에 양도하는 무슨 권? 영업권 하면 권리금이죠. 근데 요 영업권 요것만 별도로 양도하는 건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거예요. 과세 대상에서 기억할 건. 그럼 이거랑 같은 개념으로 우리 여기 기타 자산에 법령이 정하는 지역 하면 개발 제한 구역이에요. 개발 제한 구역 안에 다른 장소에 가서 건물을 옮겨서 지을 수 있는 권리가 이주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주권도 과세 대상인데 이거의 공통점이 뭐예요? 둘 다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것만 과세 대상이지 별도로 단독으로 양도하는 건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특정 시설물 이용권 하면 명칭에 관계없어요. 이거는 법률에 땡땡땡 회원권, 무슨 회원권이든 돼.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회원권 양도했을 때 과세 대상이다. 그죠?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 과세 대상에서 물어보는 건 요거 세 가지예요. 기출문제 보시면 이거죠, 이거. 여기에다가 생뚱맞게 나오는 게 있네. 뭐? 이거 말고. 엉뚱한 거 나오는 거. 임대소득하고 헷갈리는 지역권 있죠? 지역권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또 하나. 부동산 매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팔으려고 부동산을 취득했다가 그걸 요번에 뭐 했어요? 팔았어요. 그건 양도소득세 내는 게 아니요. 사업이니까 종합소득세로 부과된다. 이렇게 요것만 하면 출제된다 하더라도 신경 쓸 거 없다는 얘기죠. 그죠? 예,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 이렇게 보시고 그럼 이거에 대한 문제는 어떤 게 있느냐 갑니다. 자, 첫 번째 문제 1번 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인쇄할 때 오류가 있어서 페이지 그거 보지 마시고 번호 순으로 갑니다. 문제 가서 1번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틀린 것, 양도한 자산은 꼭 뭐라고 그래요? 국내 자산이냐 국외 자산이냐 구분해야죠. 그러면 우리나라 안에 있는 자산하고 외국 자산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뭐? 외국 자산에는 전세권이라는 게 없어. 전세권은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잖아요. 또 하나, 해외 부동산은 등기 여부를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임차권 있죠. 우리나라 건 임차권 반드시 뭐한 거? 등기가 된 부동산 임차권 양도했을 때 과세 대상인데 국외 자산은 등기 안 된 임차권도 과세 대상이에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국내, 그래서 국내 자산 그랬어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양도 과세. 맞죠? 예, 다음. 등기가 됐든 안 됐든 지상권, 전세권 양도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뭐? 이주권, 과세 대상 맞죠? 그런데 이게 은근히 한번 작년에 시험에서 혼동되게 나왔어. 뭐라고?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주권을 해놓고 가로 열고 부동산과 별도로 뭐한다? 평가를 하여 보였다고 신고했다. 이렇게 나왔어. 예? 그러니까 부동산과 별도로 평가가 보여 계산을 해서 별도로 보였다고요? 신고. 그러니까 같이 팔았어도 신고할 때는 따로 했다는 얘기죠. 그럼 따로 양도한 거랑 똑같아요. 그건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살짝 바꾼 경우도 있었어요. 예, 그거만 조심하면 돼요. 다음. 사업의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과세 대상. 자, 이거라고 그랬죠. 이거. 예.
무신곡 할 수 있어? 부동산 무슨 업자? 매매업자. 그러면 사업 있잖아요. 사업자. 사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뭐 했어요? 임대, 여기까지. 일시적으로 빌려주고 받는 대가는 임대소득이야. 임대소득? 임대소득이죠. 그리고 나서 요번에 뭐 했어요? 팔았어. 팔은 건 양도소득세로 가면 안 된다. 이거 틀렸어. 양도소득세가 아니에요. 사업자니까 판매의 목적이죠. 재고자산이야. 그래서 얘는 뭐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 뭘로 간다? 종합소득세로 갔어야 한다. 사업자니까. 이해가시죠? 예.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 점검해 보셨고, 또 하나 볼까요? 자, 저번에는 자, 2번 소득세 과세 대상 모두 고른 것 단 거주자가 역시 국내 자산 그랬어요. 자, 전세권 과세 대상 등기여부 관계 없어요. 그리고 부동산과 별도라고 그랬죠. 네, 별도로 평가하여 구분 신고하는 이주권, 아니면 부동산과 함께 양도를 했어도 별도로 구분해서 평가해서 신고하는 건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죠? 다음, 건물이 완성될 때 건물과 토지를 한꺼번에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 팔았다면 부동산 취득하기 전에 양도한 거니까 과세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과 분리라고 그랬죠? 예, 분리 따로 양도하는 무슨 권? 영업권. 영업권이 뭐예요? 권리금이죠. 예, 그래서 과세 대상 아니다. 별도로 양도. 예,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상환채권, 주택으로 바꿔줄게 이거죠. 그럼 채권 가지고 있다 만기가 되면 채권에는 권리가 소멸되는 대신에 뭐가 생겨요? 주택이 생기잖아요. 그럼 부동산 뭐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죠? 그래서 양도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하면 몇 번, 몇 개요? 기역, 디귿, 미음. 답은 3번. 이해가세요? 네, 3번. 여기 보세요. 자, 수험생 10명 중에 절반 이상이 틀릴 수 있는 지문. 자, 어떤 거? 국민주택 채권을 뭐 했다? 매각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국민주택 채권을 양도했어. 과세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왜? 국민주택 채권은요, 만기가 되면 돈 받아, 돈. 이자하고 부동산 취득하는 게 아니야. 전혀 관계없잖아.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아니에요. 국민주택 채권은 기금 마련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만기가 되면 원금하고 이자 받는 거지 부동산 받는 게 아니라, 부동산을 받는 건 주택 상환 채권, 토지 상환 채권 이거죠. 예, 이거는 국민주택 채권은 부동산하고 관련이 없다. 그죠? 예. 자, 이렇게 보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다시 이론으로 갑니다. 요거는 35회 시험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 양도로 보느냐 양도로 보지 않느냐, 이건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필수. 그래서 자, 양도행위 여부 그러면 첫 번째 양도로 보는 거 그랬으면 증여자의 채무가 나왔어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뭐는 부담부 증여. 여러분, 부담부 증여는 증여를 받았는데 채무가 있는 것 조건이죠.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 충청도 사투리로 뭐라고 그래? 부담부 증여 하면 딱 나오면 채무가 있어요. 그죠? 채무가 있는 게 부담부 증여야.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 딱 나오면 무슨 부분? 채무 부분은 뭐야? 유상. 채무 부분은 매매야, 증여가 아니라. 이거 하면 돼. 양도소득세가 됐든 취득세가 됐든 부담부 증여 딱 나오면 채무가 있어요. 채무 부분은 뭐다? 유상, 매매다, 매매. 그죠? 그래서 부담부 증여하면 무슨 부분? 채무 부분만 양도로 본다 이 얘기예요. 그럼 채무를 뺀 나머지는 증여죠. 그죠? 예. 그럼 여기 보세요. 양도가 아닌 거, 그러니까 반대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인데 채무는 뭐고? 유상, 매매죠. 그럼 채무를 제외한 부분은 뭐다?
증여. 여러분, 양도의 뜻이 뭐예요? 증여는 여러분 부동산을 다른 사람한테 줬어. 쉽게 말해서 줬어. 준 거하고 파는 거하고는 틀려요. 줬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안 받고 준 거예요. 그건 증여. 그죠? 그럼 팔았다는 얘기는 받았죠. 뭘? 금전으로 받든 물건으로 받든 많이 받든 적게 받든 대가를 받고 준 거. 그게 파는 거예요. 양도.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 채무, 그 다음에 뭐예요? 위자료 등을 부동산으로 부하는 거, 소유권 이전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물 변제, 양도로 보는 거예요. 대물 변제, 양도입니다. 여러분 이혼 안 해봐서 모르지. 나도 몰라. 근데 이혼하면 두 가지를 해. 두 가지를. 기본이 뭐죠? 가정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한테 뭐죠? 배상, 위자료 달라고 해야죠. 그래서 여기 위자료는요, 일반 위자료도 되고 이혼하면서 위자료, 채무 보상성이야. 그래서 위자료를 주기로 해놓고 뭘로 줬어요? 예? 부동산으로 소유권 이전한 건 팔았다 얘기죠. 위자료 주는 건 양도입니다. 그런데 이혼하고 나서 오른쪽에 보시면 반대의 개념, 민법 규정에 따라 재산분할. 여러분, 재산분할이 뭐죠? 혼인하고 나서 모은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이야. 근데 뭐 했어요? 이혼했어. 이혼했으면 어떻게 하지? 자기 거 자기가 가져가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재산분할. 그래서 이걸 일명 공유물 분할과 똑같은 말이에요. 공동 등기한 거 자기 거란 얘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자 앞으로 되어 있던 재산을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내가 내 거 가져왔죠. 자, 주는 사람은 뭐가 아니야? 양도가 아니다. 왜? 자기가 자기 거 가져간 거야. 그래서 요거는 참고로 뭐는 취득세는요 다 내는 거 아니에요. 왜? 원래부터 내 건데 내가 가져왔죠. 그럼 등기만 어떻게 해? 이전해야죠. 소유권 이전 등기. 그래서 특례세요. 무슨 세율?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 빼고 2% 빼고 취득세 내라. 그죠? 재산분할은 주는 사람은 양도가 아니고 받는 사람은 취득세 다 내지 마. 2% 빼고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일부만 취득세 내라 이거죠. 다음, 양도 담보. 여러분, 양도 담보 키워드가 어디야? 담보. 담보는 맡긴 거지 파는 거 아니잖아. 돈을 빌려오면서 담보로 맡겼어요. 이거 양도가 아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서부터 오른쪽에 양도 담보 계약을 체결하고 누구에게? 채무자가 누구한테? 채권자한테 소유권 넘겨주는 건 매매가 아니에요. 그랬다가 약속된 날짜에 만기에 가서 내가 채무를 못 갚았어요. 채무 불이행. 그래서 변제, 그걸로 메꿨다. 그래서 양도 담보 계약한 후에 만기에 여기 나오네. 채무 불이행으로 보였다. 변제에 충당, 메꿨다. 그때는 뭐야? 양도. 그죠? 그러니까 양도담보 계약으로 이전하는 건 양도가 아닌데 변제에 충당되면 양도다 이 얘기예요. 자, 여러분,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에 여기서부터 볼게요. 배우자 직계 존비속,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부동산에 뭐는 매매는 매매가 아니라 뭘로 갑니까? 증여로 추정합니다. 매매 아니죠? 예, 여러분 증여세가 세금 많아요? 양도세가 많아요? 당연히 증여세. 왜? 양도는요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지? 매매 차이, 그거 가지고 세금 계산하는 게 양도소득세인데 증여는 전체 가지고 계산하니까 비교조차가 안 되죠. 증여세 부담이 크죠.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 뭐 증여세 부담이 너무 크니까 우리는 증여가 아니라 뭐 했어요? 매매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럼 국가는 뭐라 그래? 알았어, 증여세네 이거야. 예? 증여야, 증여 볼 것도 없어. 그런데 부모 자식 간에도 짜고 안 한 거래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인정되는 거래가 있겠죠? 거짓말할 수 없는 거, 어떤 거? 이거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에 뭐 공매가 뭐예요? 세금 안 내서 압류를 해서 납세의무자 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공개입찰 방식으로 처분하는 게 공매죠. 근데 아버지 부동산이 공매 처분에 나왔는데 어머니나 아들이 공매에 참여해서 낙찰받았다. 정상적인 거래다. 또는 뭐예요? 경매.
채무자가 채무를 못 갚았어요.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법원을 통해서 강제로 처분돼 아버지 부동산이 경매물건 나왔는데 아들이 경매에서 참여해서 낙찰받은 건 짜고 하는 거 아니잖아. 누구든 높은 가격 적으면 낙찰받는 거니까. 그죠? 이런 건 인정해줘요. 또는 뭐 부동산과 부동산을 보호해서 교환. 예? 그런데 여기서 교환은요, 부모 자식 간의 교환은 조금 더 세밀하게 봐. 부동산과 부동산을 교환했을 때만 인정해줘. 왜? 등기 대상인가? 그럼 등기가 아닌 거, 등기 대상이 아닌 거, 주식하고 부동산하고 뭐였어요? 바꿨대. 부동산은 갔으니까 알아. 그런데 주식은 뭐야? 확인할 방법이. 그래서 안 돼.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을 서로 보호할 때 교환. 이런 경우는 인정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문에 부모 자식 간의 부동산 양도, 그럼 볼 것도 없이 증여. 그런데 공매를 통해서, 경매를 통해서 파산 선고 절차에 따라서 등기를 요하는 재산을 서로 뭐했다? 교환. 이런 단어가 있으면 양도로 인정이 된다. 다음, 이거 어려운 거예요. 여기부터 볼게요. 법원의 뭐? 판결. 매매원인 무효소송이에요. 매매원인 무효소송의 소에 의해서 소유권이 다시 뭐한다? 다른 사람한테 갔던 게 다시 되돌아오는 거, 이건 처음부터 거래가 아니다. 근데 여기 적법하게 정상적으로 소유권 이전한 후에 계약을 뭐했다? 해제. 여기는 법원의 판결, 그게 아니라 당사자 간의 뭐? 합의라는 얘기야. 합의에 의해서 계약을 뭐하고? 해제하고. 당초 소유자한테 소유권 뭐합니까? 환원. 그건 뭘로 본다? 또 다른 양도로 봐. 아니, 민법에서는 둘이 계약했다가 취소하고 되돌려주고 받은 돈 되돌려받으면 거래가 아니잖아. 그죠? 근데 양도로서는 또 다른 뭘로 봐? 양도 행위로 봐. 아니, 계약을 했다가 취소하고 돈 되돌려주고 되돌려받는 걸 또 거래로 보는 이유가 뭐냐? 세금 내지 말아라. 세금을 부과 안 하려니까 뭘로 가? 양도로 가요. 왜? 보세요. 여러분 나한테 얼마 주고 샀어? 부동산 10억. 나는 10억에 팔았어. 예? 나는 10억에 팔고 여러분은 10억 주고 샀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하고 나하고 서로 후회하는 거야. 나는 괜히 팔았어. 여러분은 괜히 샀어. 자, 짠하고 누가 공인중개사가 해결을 해야 돼. 그러면 너네는 거래가 없었던 걸로 하자. 그러면 예? 계약 해지하고 받은 돈 어떻게 되돌려주고 소유권 되찾아와. 자, 그럼 여러분은 얼마 주고 샀다가 10억 주고 샀다가 얼마에 팔아? 다시 매매 차이, 세금 없잖아. 그런 거야. 그래서 양도로 가는 거야. 양도로 가야 세금을 안 내요. 왜? 10억 주고 샀던 거 10억에 다시 파는 걸로 보니까 매매 차익이 발생 안 했으니까 세금을 안 내지. 그런데 뭘로 가면 부동산에 옮겨갔으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건 소유권 이전하니까 거래인데 증여로 가면 세금을 많이 부과하죠. 그래서 양도로 봐야 매매 차익이 없으니까 세금 부과하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야 이거. 이해가세요? 그래서 적법하게 소유권 이전한 다음에 여기 법원의 판결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권 환원할 때 이런 단어가 있을 때만 뭐가 아니다? 매매 거래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음, 도시개발법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환지 처분이 뭐죠? 새로운 땅으로 바꿔주는 거. 누가 누구한테 사업 시행자가 누구한테 당초 소유자한테 되돌려주죠. 이거 파는 거 아니다. 그리고 또는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뭐가 아니라고요? 양도로 보지 않겠다. 다음,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지분별로 분할한다는 얘기는 지분 변동이 없다는 얘기죠. 자기 지분만큼 나누는 거 양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분할하는 과정에 지분 변동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럼 지분이 증가한 사람이 있으면 감소한 자가 있겠죠. 그때는 뭘로 본다? 양도. 다음, 본인 소유 자산을 경매나 공매로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는 뭘로 보지 않는다?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게 어떤 경우에? 여러분, 내 부동산 내가 경매에 참여할 수 없어 원래는. 근데 물상보증 물상담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채무자가 아니야 원래. 자, 은행에서 친구가 대출받아. 친구가 대출받아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뭐라 그래? 너 담보 가져와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친구가 부동산이 없으니까 나한테 와서 꼬드겨 보라고. 친구야, 너밖에 없네. 내가 5년 있다가 갚을 거니까 내 부동산을 은행에 뭐 담보로 대신 맡겨달래.
그럼 내가 돈을 고마우니까 매달 조금씩 줄게 해. 부인 모르게 해. 너 용돈 쓰고. 그래 꼬드겨서 내가 했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뭐 받아? 매달 돈 받죠? 그거 임대소득이야. 타인의 부동산에 내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물로 대신 제공해주고 대가 받는 건 뭐다? 임대업의 소득이다. 됐어요? 그러다가 만기가 되면 친구가 갚아 안 갚아? 사람이라면 안 갚아. 그게 정상이야. 왜? 자기 부동산 아니니까 꼭 갚겠다는 의지가 없어. 안 갚을 거 아니야. 그럼 은행에서는 내 부동산을 경매 처분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 내 부동산 지금 날라가게 생겼어. 아쉬운 게 나죠? 그래서 내 부동산을 내가 경매에 낙찰받았어요. 내 거 내가 낙찰받았죠?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런데 취득세는 내라 그랬죠? 취득세 왜 내야 돼요? 그렇죠. 경매가 실행되면 등기가 다 발소돼. 그럼 자기 앞으로 다시 등기해야 돼. 그러니까 뭐 내야 돼? 취득세는 내지만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해가십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반복해서 점검을 하시면 돼요. 읽고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가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보면 되는 거야. 근데 이해가 안 간 상태에서는 암기하려고 하면 오래 가지 못한다 이 얘기죠.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문제를 한번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3번 문제로 가죠. 3번 소득세법상 양도의 개념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 그래서 양도의 개념하면 상속이냐 증여냐 양도냐 이거죠.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게 보다 양도. 그래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상호 교환 그랬어요. 상호 과세 대상 자산을 서로 뭐하는 거? 교환하는 경우는 사실상 유상 이전으로 양쪽 다 대가 받았죠. 쌍방이 다 보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맞죠? 그런데 여기다가 조금 더 들어가면 뭐라고 들어가 있어요? 부동산을 서로 뭐 했다? 교환했다. 이때는 부모 자식 간의 교환도 양도로 봐. 거짓말할 수 없어요. 부동산은 등기 대상이니까. 예. 자, 다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출자하고 현물 출자에 대한 대가로 법인에 뭘 받았어요? 주식이나 지분을 받았다. 대가 받았죠? 대가를 받고 부동산이 이전되는 건 팔았다. 양도에 해당한다. 맞죠? 많이 받던 적게 받던 양도 행위로 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런데 요거랑 관련해서 여기 볼게. 좀 이따가 3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토지 수용할 수 있는 사업 인정 받은 자에게 부동산 등이 매수되거나 뭐가 됐어요? 수용됐어요. 그럼 수용되는 건 보상금을 받죠? 많이 받던 적게 받던 대가를 받아요. 그래서 뭘로 본다? 양도 행위로 본다. 자, 그런데 요거 2번하고 4번하고 차이점을 잘 보세요. 아까 2번은 법인에 뭐였어요? 출자.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은요 출생하는 동시에 출생신고를 하면 주민등록 고유번호가 부여되고 하나의 인격체야. 그죠? 그래서 걔 앞으로 바로 뭐 할 수 있어? 눈도 안 떴지만 뭐 할 수 있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 있잖아요. 그 등기, 주민등록 번호가 있으니까. 이해가세요? 그럼 회사를 설립했어요. 법인 등기했네. 그럼 법인 등기부가 있어. 그래서 부동산을 법인 등기 앞으로 소유권 뭐 이전 등기하고 회사로부터 뭐 받아요? 주식이나 지분을 대가로 받죠. 자, 그럼 여러분 요거 4번 보세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법인이 아닌 자기 개인 사업체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는 소유권 이전 행위가 없기 때문에 양도로 보지 않는다. 자, 여기까지는 다 맞아요. 그럼 틀린 거니까 요 둘 중에 하나가 틀렸잖아. 그럼 여러분 이거 맞아 틀려? 맞아요 틀려요? 예? 자, 보세요. 여러분이 개인 사업에, 그런데 내가 부동산을 여러분한테 개인 사업체에 뭐 하고 싶어? 투자. 개인 사업체에 투자할 수 있죠? 예. 근데 회사 앞으로는 소유권 이전할 수 없어. 법인 등기, 등록번호가 없으니까. 법인 등기 안 하면 개인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 회사에 내가 투자했다는 얘기는 회사 앞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개인 앞으로 등기하는 거지.
이해가세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개인 사업하는 다른 사람한테 내가 투자했다는 얘기는 내 부동산을 그 사람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으니까 소유권 이전하니까 대가 받으면 양도죠. 근데 여기는 뭐야? 자기 개인 사업체야. 자기가 개인 사업을 해. 거기다가 자기 부동산을 뭐 현물 출자했다고? 그럼 자기 걸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뭐가 아니야?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해가세요? 그죠? 예.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닌데, 예, 많이 다뤄보지 않아서 그래요. 판례 부분인데. 자, 보세요. 개인 회사에 투자를 했다는 얘기는 회사 앞으로 등기할 수는 없어, 개인은. 그러니까 그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개인한테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해주는 게 소유권 이전해주고 대가 받으면 파는 거잖아요. 그럼 법인 등기부가 있으니까 법인 앞으로 뭐하고 법인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주식을 받으니까 팔았죠. 근데 자기가 경영하는 자기 개인 사업체에 자기 부동산을 투자할 수는 없다. 소유권 이전 행위가 발생 안 해요. 양도로 보지 않는다. 맞죠? 자, 명의신탁은 등기 이전 원인이 매매 교환으로 되어 있으면 유상으로 이전한 것이므로 양도로 본다. 틀렸어요. 여러분, 명의신탁이 뭐예요? 우리나라는 실명제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부동산 실명제, 또 하나는 금융 실명제. 둘 다 위반하면 일단은 형사처벌 대상이야. 그러면 금융 실명제는 다 알죠? 예, 오래간만에 친구가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사업이 잘 되고 있대. 그런데 내가 금융사고가 발생해갖고 내 앞으로 통장을 못 만드니까 돈을 뭐 거래처에서 받을 돈이 있는데 내가 통장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 통장 안 쓰는 거, 잔고 없는 거, 오래된 통장 있으면 나한테 빌려줘. 그래서 내가 빌려줘. 좋은 의미로 빌려줬어. 그게 실명제법 위반이야. 그래 놓고 친구가 그 내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잖아요. 그게 범죄에 관련된 건 이제 공범이 되는 거지. 죄가 계속 늘어나는 거야. 통장을 빌려줬다는 사실이 뭐고 실명제법 위반이고, 그 길을 통해서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했으면 공범이냐 아니냐가 따지는 거지. 그런데 부동산 실명제는 뭐냐? 실소유자 앞으로 등기하라 이겁니다. 실소유자 따로 있는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한 게 실명제 위반이죠. 명의신탁. 이해가세요? 불법행위예요. 불법. 그럼 불법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숨겨야죠.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을 여러분한테 명의신탁할 때 뭐라 그래요? 내가 요번에 장관에 내정돼가지고 청문회 가면 이거 탄론할 게 있어. 재산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당분간 여러분 앞으로 부동산을 등기를 해줄 테니까 좀 부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소유권 뭐합니까? 이전 등기하면서 거기다가 천연스럽게 뭐라고 적어? 매매 또는 교환 이렇게 적어야지. 거기다가 명의신탁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명의신탁 자체를 뭐 해야 돼? 숨겨야 돼. 그래서 뭐라고 적었어? 매매 교환으로 적었잖아요. 근데 국세청에서 볼 때 요놈은 명의신탁이 확실해. 그러면 그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럼 뭘로 가? 증여. 이해가세요? 명의신탁 했는데 갑의 이름으로 등기해놨는데 갑이 기초생활수급자야. 그럼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근데 그 사람 앞으로 뭐 했어요? 등기해서 자금출처 조사해보니까 이건 명의신탁이야. 그죠? 이렇게 탄론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 아무것도 모르면은 그냥 매매인데 명의신탁이라고 주어졌잖아요. 그럴 때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건 증여로 갑니다. 이해가세요? 양도가 아니라 뭘로 가? 명의신탁은 유상으로 이전한 게 아니다. 이건 주고받았을 때는 형식이니까. 그래서 뭘로 간다? 증여. 세금 많이 부과합니다.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5번이 되는 겁니다. 5번. 이해가세요? 예. 그때 이해를 가시면 되고 질문이 있으면 그때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할 때 수업 끝나고 나서 질문사항이 있으면 홈페이지 들어가서 하셔도 되는데 저는 별도로 개인적으로 밴드하고 유튜브를 하는데 밴드에다가 질문을 하면 바로바로 제가 수업을 하더라도 쉬는 시간에 답을 올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가보죠. 여기 다음은 양도로서의 과세 대상인 양도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자, 1번
도시개발법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뭐라고 그랬어요? 환지처분 그랬죠. 이거는 누가 사업 시행자가 누구 당초 소유자한테 되돌려주는 거죠. 되돌려준 거지. 옛날 땅 받고 환지 바꿔준 거야. 그러니까 양도가 아니다. 그죠? 그래서 넘겨줄 때 지목이 임야인데 전답으로 바꿀 수도 있고 100번지 땅을 받고 101번지 땅을 줄 수도 있겠죠. 지목지번이 변경이 되거나 또는 뭐 보류지는 뭐예요? 보류지. 이것은 누가 토지 소유자가 사업이 끝난 다음에 공사비 일부를 부담해야 되는데 환지받을 땅의 일부를 떼어서 공사비로 메꾸는 거, 공공용지로 사용하라 남겨둔 거, 이거는 누가 누구한테 주는 거야?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한테 주는 거.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맞지요? 예. 환지처분 딱 나오면 양도가 아니다. 다음, 자기 소유 재산을 제3자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했다가 여기까지 양도담보, 그죠? 예? 양도담보가 아니라 자기 소유 재산을 제3자 채무에 대해서 담보로 제공했다는 얘기는 은행에서 대출받는 친구한테 내 부동산을 담보로 맡겼죠? 대신 제공해주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안 했어요. 못 갚았죠? 그래서 내 부동산이 뭐? 경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누가?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부동산을 보였다? 낙찰받았다. 결론은 내 부동산 내가 경매로 낙찰받았다 하더라도 양도로 보지 않는다. 틀렸죠? 양도로 본다. 틀려서 양도가 아니다. 다만 항상 반복. 취득세는 과세. 그죠? 취득세는 과세에 등기해야 되니까. 다음,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에 부동산을 서로 보였어요. 자, 여기서 부동산이야. 부동산은 등기 대상이니까 거짓말할 수 없죠. 그래서 부동산과 부동산을 교환하는 건 양쪽 다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맞죠? 다음, 민법 규정에 뭐 재산분할 청구소라고 그랬죠. 재산분할은요, 혼인하고 나서 모은 재산이니까 나눌 때 법원에 판결로 가든 소송으로 가든 합의하든 그거 따지지 아니, 중요한 건 뭐야? 재산 분할이야. 내 거 내가 가져오는 거죠. 주는 사람은 뭐가 아니다?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죠? 위자료 주는 건 대물변제 양도, 재산 분할로 주는 건 양도가 아니다.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 사업으로 환지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요거 여기 보세요. 요렇게 토지를 되돌려 줬죠. 환지처분 시행자가 누구한테 토지 소유자한테 토지를 바꿔줬잖아요. 그럼 얘는 환지 받았죠. 그 토지를 다른 사람한테 뭐하면 팔면 그건 양도 그 얘기잖아. 여기 도시개발 사업으로 환지받은 요 되돌려받은 요 토지를 양도했다.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 이 얘기예요. 그때는 양도.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공사비 대가로 받은 보류지 있죠. 요거 받은 거 있죠. 이걸 얘가 제3자한테 뭐하면 팔면 그것은 뭘로 본다? 정상적인 양도 행위로 보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자, 이렇게 해서 틀리는 건 몇 번? 2번. 됐어요? 자, 마저 하나 더 봅니다. 5번으로 갈게요. 5번. 자, 다음은 양도로서의 과세 대상 자산 소유권 이전에 있어서 양도행위에 대한 설명 틀린 거, 문항 요건은 모두 충족한 걸로 봐라. 토지의 이용 불합리한 지상의 토지의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결론은 토지를 교환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여기 보세요. 자, 이렇게 농사 짓고 있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농지가 있는데 이건 갑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이건 을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인데 불합리하다는 얘기는 경계선이 이렇게 꾸불꾸불 되어 있으니까 경운기도 못 다니고 농사 짓는데 불편하죠? 예,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이런 경계선을 두 사람이 모여서 저녁에 뭐 마시면서? 막걸리 한 잔 마시면서 협의해서 어떻게 경계선을 뚝 잘랐어요. 편리하게 합리적으로. 그러면 원래 이거 누구 땅이죠? 원래는 갑의 농지인데 누구한테 주고, 요거는 누구 거야? 을 건데 누구한테? 그럼 이 토지와 이 토지를 뭐 하는 거? 교환하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불합리하게 불편하게 되어 있던 경계선을 합리적으로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환하는 거죠. 그건 뭘로 보지 않는다?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양도로 본다. 틀렸잖아요. 그죠?
양도로 보지 않는다. 법정 요건을 갖춘 양도담보 계약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여기까지. 담보로 맡기는 건 매매가 아니잖아요. 근데 다만 만기의 채무 불이행으로 변제해 보였어요. 충당. 그때는 뭘로 봐? 양도로 봅니다.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매매대금을 먼저 양도인에게 지급한 경우라도 양도행위로 볼 수 없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정상이죠. 그런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한 건 무효죠. 그런 무효를 우리 민법에서 유동적 무효라고 합니다. 뒤에 가서 받으면? 허가 받으면 무효였던 거래가 확정 유효로 바뀌어요. 그래서 허가를 안 받았으면 거래가 아니다. 그죠? 맞고. 부담부 증여 그러면 채무가 있어 그래서 채무 부분은 뭐라고? 유상. 그죠? 부담부 증여하면 채무 부분은 다 매매다. 매매. 그래서 증여자한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맞죠? 채무 부분은 양도 맞아요. 다음, 이혼하면서 갑이 배우자 을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걸 가름하여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행위는 양도에 해당하므로 갑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한다.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주는 건 대물, 변제, 양도죠. 재산 분할은 양도가 아니다. 그래서 맞아요.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1번. 그죠? 여기까지. 잠시만 쉬었다 갈게요. 예.